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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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선물. 바이닐이 제 앨범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닐처럼 만든 CD 앨범. 아, 그래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여기가 혜님 자리. 여기 한 네, 알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야근하다 와가지고. 아이고. 앨범 까보셔도 됩니다. 네. 열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앨범이라 오, 진짜 LP인 줄 알았어. 독특하죠. 저 처음에 바이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네요. 아, 여기 다 가사가 이렇게 있구나. 네 맞아요. 뒷면에 가사. 아 이렇게 다 1번 하나가- 트랙부터. 네. 이제 여기가 원본이고 아예 한국어 번역본도. 네네네. 어, 오늘 제가 모신 이유는 제 앨범을 들려드리면서 좀 전문가분들의 생각과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래도 음악한 지 약 한 15년 정도 됐지만 어쨌든 이만큼 되게 메시지를 그리고 또 진정성을 담았던 앨범이 없었어서 전문가분들은 이걸 어떻게 들으실지 좀 이야기 들어보고 나눠보고 싶어서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일 말 잘하는 사람 데려왔어요. 일단 앨범 설명을 가볍게 드리면 이제 이 커버 네, 괜찮아요. 제목으로 Everybody's guilty but no one's to blame. 그러니까 모두 죄인이지만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어라는 의미를 가진 타이틀이고요. 이 앨범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냥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잘못됐다고 탓할 때 얼만큼 떳떳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담은 이제 그런 앨범이고요. 제가 좀 솔직한 앨범, 그러니까 솔직한 앨범이라기보다 완전히 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걸 깨닫고 나서 자전적인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내 이야기, 내 진짜 이야기. 그래서 제 2024년, 3년 그리고 지금 5년까지 2025년까지 오면서의 제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을 좀 고민을 해봤고 거기서 느껴졌던 뭐 감정의 대부분이 네거티브한 감정들이었어서 그런 테마가 좀 주를 이룬 그런 앨범입니다. 한 곡씩 들으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My Turntable is Concrete Part 2. Why aren't you playing with vinyl? Cause my turntable's made of concrete. 와 이거 뭐라고 이렇게 떨리죠? 에이. 이게 제가 뭔가 그 되게 편한 사람들하고만 음악을 좀 공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물론 모르는 분들이 들어주시면 제 앞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들은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거 오늘 음악방송 첫 방하고 왔는데 제 무대보다 떨렸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떨려요.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턴테이블에서 아이디어? 콘크리트라는 네네네.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원곡자가 있고요. 네. 제가 그거를 이제 보컬을 얹고 네. 손폼을 바꾸면서 만든 트랙이 이제 파트 2로 나오거든요. 네. 보재기라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 서울의 파티션에 거의 제일 핫한 루키 중에 한 명인데 그 DJ 친구랑 연이 닿아서 막 음악 얘기를 하다 같이 만들어보자 하다가 이제 이 친구의 이 트랙을 듣고 너무 좋아서 제목이 너무 신선해서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바이닐 플레잉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바이닐 플레잉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게 DJ 기본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그 틀에 갇히지 않고도 내가 플레이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미치게 할 수 있는데 라는 의미를 담고 이 곡을 썼다는 거예요. 내 턴테이블 콘크리트야. 바이닐 플레잉 못해. 그러니까 그 보재기 이 곡 원곡을 통해서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가 제가 이 앨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랑 굉장히 많이 일치를 했어요.
그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인데 나 이거 파트 2로 만들어도 되냐? 어. 너의 메시지를 인용해서 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라는 의미로 이제 파트 2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크레딧에서 보잭님 이름이 있어서 네네네. 또 어떤 계기로 함께 하게 되셨나 네네네.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 앨범이 여는 곡이고 맞아. 좀 어둡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뭐 시작하자마자 가사가 망한 커리어 실패한 앨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네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쵸. 들던데요. 네. 좀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앨범 준비 과정을 좀 한 단어로 키워드화한다면 용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과정을 키워드화한다면 용기가 정말 많이 필요했죠. 네. 근데 진짜 첫 곡부터 이렇게 문을 박차고 나오는 듯이 가사가 흘러나오니까. 네. 가사 확 세죠. 네. 그렇죠. 처음부터. 맞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노래를 쓸 때 사람들이 이 앨범을 과연 명반이라고 평가할까?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리스너들이 무조건 듣잖아요. 근데 이 기존의 리스너들이 듣던 키노의 음악과는 당연히 너무 달랐고 그렇다고 해서 이 씬에 뭐 들은 사람들이 과연 이걸 명반으로 칭할까? 이 음악적 퀄리티나 뭔가 메시지들을 듣고 막 대단하다고 느낄까? 오히려 야, 이 앨범 망했다. 뭐 아이돌 하던 친구가 뭐 아티스트 한다고 노력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거 봐. 뭔가 이런 감정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보다 먼저 얘기한 거예요. 망한 커리어 실패한 앨범이라고 할 거잖아, 너네. 근데 너네는 모를 거야. 내가 어떤 이야기를 이 앨범을 통해서 하고 싶었고, 내가 이 앨범 얼마나 명반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포부도 담겨 있기도 하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 앨범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앨범을 딛고 나아가는 그 다음 스텝들에서 만들어낼 그 결과물에서 보여줄 그 증명이 이 사람들에게 너네가 얘기한 거 다 틀렸어라고 내가 증명해 보여볼게 라는 그런 포부를 담은 가사이기도 하죠. 네. 근데 진짜 기존 팬들은 저도 어쨌든 키노 씨 처음 뵌 게 펜타곤 때 그쵸. 청개구리 할 때 한번 뵀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뵀어서 그런지 약간 기존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왜 걸 이런 하지? 걸 했을까? 맞아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아니면 뭐 내부 신상의 변화가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솔로 커리어를 이어나가신다는 게 네네. 여러모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혼자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실 거고 앨범 제작을 하면서 뭐 사람이 항상 정량적인 수치만 보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또 그 신경 쓰이잖아요. 그쵸. 보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럼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옥죄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노래 들으면서 뭔가 어쨌든 보잭님의 비트를 들어서 그런지 뭔가 그런 진짜 고민을 하고 막 머리 아프고 창작가로서 막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클럽 가서 맞아. 네, 좀 즐기면서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음악의 비트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약간 이런 고뇌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좀 입체적으로 좀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 앨범을 만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일부러 더 뭔가 신경 안 써보려고 노력해보고 그러면서 그게 사실 고뇌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인지하지 못했던 거를 좀 캐치해주신 게 신기하네요. 사실 뭐 크레딧이랑 그 비트만 들어도 약간 느낌이 네네네, 그쵸. 키노님이 어디서 약간 뭐 이 앨범 그리고 뭐 나중에 저희가 또 들어보겠지만 네네네. 그런 사운드로 좀 채워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망의 타이틀곡 더 기브입니다. Naughty boy, dirty boy, rebels in a filth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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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Just to meet you like we're nutty.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계속 연속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계속 선언하는 느낌으로. 앨범의 그 예측을 한 사람들이라면 네네. 네, 이번도 이번도. 굉장히 익숙하게 들 것 같아요. 네. 맞아. 지난해에 네네.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파티걸이었잖아요. 맞아요. 파티걸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
파티를 하고 그 지나온 시간에 파티를 하면서 즐겼던 맞습니다. 그 시간을 약간 추억하는 네네네. 그런 바이브가 있었는데 키노님이 이번에는 더티 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파티 보이가 있는 좋은데요? 저희 안 그래도 파티를 얼마 전에 열었었었는데 그때 초대드렸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진짜 왜 이 사람은 계속 나를 반항아인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 더러운 놈이라고 실제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네네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에는 울분이 맞나? 뭔가 한이 있나? 이런 네네네. 느낌이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그냥 인생 즐기고 약간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의미인가? 약간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통해서 가장 하고자 했던 이야기 자체는 그 뭐랄까 억압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그걸 너무나 갈망하던 내가 드디어 이제 자유가 되어서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 나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어. 좀 이렇게 자유로워진 나에게 박수를 쳐줘. 이렇게 자축을 하는 의미이자 사람들에게 나를 축하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곡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Dirty Boy, Naughty Boy, Rebels and Filthy Boy 이 나쁘다고 계속 욕하는 거는 제 내면의 소리예요. 내면의 소리가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거를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제가 저를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넥타이를 막 잘라버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위치에 춤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내가 나 스스로를 가둔 게 아닐까? 여태까지 학습되어 있던 것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Naughty Boy, Dirty Boy라는 게 1절에서는 이제 저의 고정관념이죠. 사실 내가 이렇게 춤추고 노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인데 그거를 커팅한 이후로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Naughty Boy, Dirty Boy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어때서? 같은 의미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네네. 것들을 깨트리는 분들이 게스트 네네.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게스트 분들이 맞아요. 이제 나리 보이, 필트 보이 이런 가사를 네네. 가창을 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뭐 가창을 할 때도 키노님한테 이제 말을 하듯이 그쵸. 네,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게스트 분들도 어떻게 좀 섭외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아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이미 이 친구는 저랑 아주 오랫동안 크루 활동을 한 친구예요. 약 한 10년 정도. 중학교 때 알았고 고등학교가 같은 학교였고 그래서 이제 제 성공과 실패의 그 지난 날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었는지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그런 친구여서 이제 제 내면을 대변해줄 목소리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노래를 같이 쓰면서 제가 사실 이 노래를 나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좀 꺼낼 수 있게 옆에서 좀 도와줘 하면서 시작했던 작업이 이 친구가 제 내면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는 게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쓸 때부터 이거 지민이가 해야겠다. 그래서 제이미가 그 제 내면의 소리의 역할을 맡았고 2절에서는 이제 제가 사실 이 앨범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 용기 내는 순간이 뭔가 나 하나로는 쉽지 않다.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도 쉽게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누군가 끌어주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자전적인 게 살아가면서 그 본인대로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필요했어요. 근데 너무나 찰떡인 사람이 있는 거죠. 이 교회에 이분이다. 그래서 연락을 했고 심지어 이제 그 예전에 아이돌 활동도 하셨었고 해서 저희가 막 녹음 비하인드나 이런 거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우아님을 생각하면서 쓴 멜로디인데 너무 피타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피처링이 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진짜 악마의 속삭임 같은 느낌으로 들리다가 네네네. 뒤에는 그냥 같이 이거를 부수고 뛰어놀자 막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적이었다가 점점 동료가 되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이게 용기가 같이 상겨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뭐 약간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뭔가 내면의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춤추고 노는 맞아. 그런 파티 하나의 현장을 좀 보는 듯한 그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확실히 무대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네. 어쨌든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나 뭔가 깨부수는 이런 이미지들이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 무대가 나와야 이게 좀 완성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무에 그 이야기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그걸 표현하려고 했고 그의 자켓이랑도 이어지고 이 앨범 하나를 관통하는 좀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안무에서 이제 초반부에 사람들이 이제 저를 계속 통제하려고 해요. 막 이렇게 밀치고 그거 아니야 몸을 바꾸고 근데 제가 그 Let's Give It Up 전에 이렇게 손을 뿌리치거든요. 저를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면서 본능을 나타내는 동작들을 하면서 이제 그 서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고 이제 해방을 위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엔 모두가 해방이 되어서 이 기분 좋은 느낌을 알아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를 깨닫는 순간 모두가 다 같이 춤추고 있는 그런 이제 안무의 서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곡의 흐름이랑 또 맞죠.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이 해방, 네네. 맞아. 또 자유로운 마음, 그렇죠. 무언가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어떤 것에서 가장 좀 벗어나고 싶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K-팝이라는 어쨌든 네네. 오래 몸담아 오신 그런 시스템에 대한 어떤 해방으로서도 기능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뭔가 좀 맞부딪히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네네.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방, 탈출, 이런 자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어디서부터 그렇게 좀 벗어나고 싶으셨는지 사실 여기도 나오지만 레이블명도 네이키드잖아요. 그쵸. 뭘 벗어던지고 싶은 걸까? 네. 이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제일 답답했던 건 제 스스로 저를 가둔다는 점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일부분씩이 존재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K-팝에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 그 이신의 규율이 있고 또 한국 사회의 규율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규율이 있고 뭔가 그 도덕적 잣대를 항상 이제 두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을 해왔잖아요. 그런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고 그런 규율에 누구보다 열심히 맞추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전 완전히 굿보이 신드롬이거든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제 몸이 먼저 그냥 남들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뭔가 저 스스로를 되게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이 세상이 정해놓은 무언가의 룰들로 인해서 내가 갖고 태어난 본질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거기에서 이제 왜인가하니 내 스스로 제가 그냥 계속 벽을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절대로 그 벽을 깨거나 넘어가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건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냥 오늘 내가 좀 당연히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 되지만 그게 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과한 게 습관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웃어야 되고 예뻐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그런 이제 그 책 하나의 증후군에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사에 보면 12살 때부터 청불이었다는데 네네네. 맞아요. 그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좀 그런 거죠. 여태까지 사람들이 알던 키노와 너무 다른 모습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중에 사람들이 몰랐던 건 뭘까? 한 것들을 제가 나열해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거는 제가 막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성에 눈을 뜨는 시기가 있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호기심에 해봤던 것들도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수준인데 인간이 되어가기 위해서 어른이 되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게 K-팝 아이돌 또는 공인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으면 안 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냥 나 이런 사람인데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안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게 나한테도 당연하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자기의 이야기를 좀 사람들이 발견해줬으면 하는 간절함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인간 강연구로서
좀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발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그 장난치는 애기들이 어떻게 보면 칭찬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연습생을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제 중학교 초반부부터 해서 20살 때 데뷔를 했습니다. 좀 길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좀 길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 정서가 자리 잡을 시기부터 이 학습을 받아왔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대리님한테는 잘해야 돼요. 팀장님한테는 이런 말투 하면 안 돼. 뭐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이지만 이제 규율 안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학습이 되어 왔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편한 자리에서도 제가 이 이상 편해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치 판단에 이제 내리기 전부터 이제 그렇죠. 뭔가 내면에 좀 자리 잡은 맞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주입된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이 있었던 거죠. 네네. 세 번째 트랙은 맵시라는 곡입니다. Yeah, sexy, sexy, talking, talking, nasty. Sexy, sexy, you feel cool, you nasty. 막 이런. 이 노래는 또 되게 들으면서 약간 고전적인 2000년대, 2010년대 R&B 그러니까 스타들. 그런 맞아요. 스타일 네, 들어. 그런 가수들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이 노래는 더리보이랑도 어느 정도 그 가사의 흐름 자체는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도가 사실 비슷하죠. 더리보이에서는 네. 좀 해방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뭔가 해방되고 싶고 난 자유롭고 싶고 네. 그러면은 맵시에서는 그게 약간 좀 릴레이션십과도 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저는 이 앨범을 만들 때 그 곡의 흐름을 만들었고 이야기가 배치되는 그 중요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 한 곡 한 곡의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앨범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그 순간순간 느꼈던 감정들을 그리고 그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를 그냥 가감없이 텍스트로 적어내려가는 작업에 조금 더 충실을 한 앨범이라 그래서 곡마다 이제 스토리가 이어진다기보다는 이 앨범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이 앨범에서는 좀 셀프 디스 곡이라고 제가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맵시를요? 네네네. 영감을 받은 계기가 좀 재밌는데 팬분이 팬사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나 어떤 남자 만나야 돼?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남자는 다 걔야. 얼마나 학습 받았느냐의 차이다. 그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내가 어떤 태도로 뭔가 살아왔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자는 다 걔야, 짐승이야. 나도 짐승으로 표현을 해서 하는 이제 그런 셀프 디스곡이죠. 제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얻고자 할 때는 뭔가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웃겨주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항상 젠틀하게 다가가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하고 그게 섹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제 스스로의 뭔가 그 본능을 억누르는 그 순간을 좀 표현한 곡이기도 하죠. 근데 음악 자체는 되게 약간 짓궂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막 진정의 이런 느낌보다는 더 꺼내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뒤늦게 약간 성인이 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이돌인 청소년은 아니지만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뭐랄까 이제 좀 나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맵시를 갖춰간다. 맵시를 갖춰가는 느낌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맵시라는 게 또 누군가가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봐준 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맞아요. 앨범이니까 또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4, 5번 곡은 제가 이어서 좀 들려드릴게요. 네. 클럽 섹시 걸스 그리고 다섯 번째 Devil on My Shoulder. I love club, sex, cigarettes. Hate this work, and share the knees. Don't keep your mask, I'll be taking mine. Got the devil on my shoulder, got the devil on my shoulder. Are you tired? Before you can 네, 이런 곡들입니다. 뭐 일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돌면서 네. 뭔가 음악을 그냥 계속 들으면서 정신없이 약간 이런 분위기가 또 연상되는 그쵸. 곡들이에요. 네. 그 가사도 굉장히 또 과감한 표현들도 많고. 네. 좋아하세요? 뭐, 좋아는 합니다.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그치, 아니죠. 그치. 좋아할 수 있지. 네네. 그러니까 안 좋아하면은 못 썼을 가사죠. No one's to blame이라고. 술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없으면 못 술이 삽니다. 없길래. 그러니까요. 예. 아 근데 가사에는 또 술이 있어요. 아 그쵸. 샤도네. 예, 샤도. 샤르도네이즈 있고 그 뒤에 Devil on My Shoulder에도 I'm waking up in bars 그렇죠. 이런 가사가 있고 술도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그 락 좋아하시면은 해리 빅퍼튼이라는 밴드의 대표곡이 네. Coffee, Cigarettes and Rock and Roll이거든요. 오, 제목 너무 좋다. 그래서 또 그것의 뒤를 잇는 CSC가 아닌가. 네. Coffee, cigarettes, rock and roll. 네. 아. 이거는 CSC. 이건 CSC.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 실제로 CSC라고 저희가 불러요. CSC. 아, 네. CSC. 저희가 이메일 쓸 때 그냥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계속 CSC로 이미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 역시. CSC. CSC가 약간 좀 네, 입에도 네. 잘 붙고 맞아요, 좋은 것 CSC. 같아요. 네. 키노 씨가 약간 이 노래도 그렇고 Devil on My Shoulder도 그렇고 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중문화 속에서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는데 네네. 악마가 이제 천사를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네네. 상황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약간 본능에 가까운 어떤 그쵸.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시는 게 네네. 이 앨범 전체를 좀 관통하는 맞아. 제가 느끼는 좀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성과 본능에서 본능이 이기는 순간들을 그린 곡이기도 한데 이 본능이라는 게 단순히 뭐 쾌락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외설적인 것들 뿐만이 아니라 진짜 뭐 화나고 우울하고 그런 그 즉각 느껴지는 되게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담긴 앨범이라서 제가 굉장히 본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Devil on My Shoulder가 그래요.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천사 같은 나의 이성이 항상 나를 지배해 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현재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악마가 이겨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있고 미쳐있는 상태야. 그거를 소리 지르는 곡이고요. 클럽 섹스 시그레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Devil on My Shoulder가 좀 그렇게 큰 범주 안에 있는 큰 범주의 노래라면 그 안에 있는 테마로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꼬집고 싶어서 만든 그 사람들한테 나 너네처럼 이제 고상을 그만하고 싶어 같은 이제 의미를 담은 곡이죠. 나도 뭐 그렇지만 뭐 너네가 더 이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약간 그런 꼬집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4번 5번 앨범에서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네. 펜타곤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 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네. 왜죠? 왜냐하면 이제 4번 같은 CSC 같은 경우에는 네. 곡 자체가 되게 좀 개구진 느낌. 맞아요. 맞아. 일부러 좀 강하게 좀 과장됐다고도 볼 수 있고 약간 이게 2010년대 초반에 이제 팝 들어보면 좀 그런 노래들 많잖아요. 맞아요. 막 진짜 이 사람들 절대 안 놀게 생긴 사람들인데 막 나와가지고 아저씨들이 막 파티하고 있고 막 그 부츠 모양 맥주잔에 막 맥주 채우고 있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그래서 5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펜타곤 때 약간 개구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펜타곤도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내부에 들어있는 약간 좀 약간의 그 삐딱한 맞아요. 감성이거든요. 저희 항상 그래왔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느껴졌어요.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어요. 재밌는 좀 시각이네요. 제가 일정 부분 되게 공감했던 건 뭐냐면 클럽 섹스 시그레스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이전의 키노와 제가 이번 앨범부터를 키노 2.0이라고 부르거든요. 좀 새로이 꺼내 보인 키노의 이제 음악들과 행보일 텐데 그 간극을 잡아주는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클럽 섹스 시그레스 자체가 이전의 음악성을 띠고 있고 현재의 음악성도 띠고 있고 이전의 개구짐도 띠고 있지만 현재 좀 분노도 띠고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기존에 듣던 사람들이 가장 저한테 익숙한 곡이 아닐까 음악적으로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처음 들었을 때 CSC가 저는 제일 귀에 탁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처음 들었을 때 계속 들으면서 뭐 이 노래가 더 좋네 뭐 이렇게 되는 건 있지만 네. 처음 들었을 때 이질 있으니까는 아니지만 뭔가 이거 딱 진짜 흥겹다. 이 키노가 지금 하고 싶은 음악이 이런 걸까? 아까 말씀하신 파티 이야기 같은 네네네. 것들이 계속 연장되면서 네. 여기서 좀 더 폭발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처음으로 다 들었을 때는 제일 먼저 귀에 들어왔어요. 귀에 남는 곡이죠. 네. 맞아요. 많이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3, 4번이 아무래도 후렴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많이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앨범 같은 약간 도시로 따지면은 계속 앨범이 베를린에 있다가 네네네. 이제 4번, 5번쯤 되면 다시 한국이나 어. 약간 미국으로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또 다음 노래가 또 벌크예요. 네네네. 또 이 노래 제목만 보면 또 베를린으로 돌아갈 것 베를린인데. 같은. 베를린보다는 조금 더 좀 그 미지의 세계 같아요, 저한테는. 이 월크라는 곳이 정말 한국적인 곡이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물론 이제 듣고 나서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이질적이에요, 이 세상과. 제가 듣던 음악들과 굉장히 이질적이어서 또 좋아하는 곡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월크랑 애니 그래서 유치원때 한 번에 Life is brutal, isn't it? Welcome to reality, kiddo. 명예해줘 아니면 돈 남은 게 뭐야 First my life I need a break Remember the day when I drove to you Hands in the wheel trembling like a little boy No one tell me how to move on So tell me what to do 이렇게 해서 앨범이 근데 나는 이 앨범을 들을수록 뭐 세척하고 약간 발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인정 좀 해줘 이렇게 칭찬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계속 느껴져요.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았고 칭찬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앨범이라더라. 네. 마지막에 이제 특히 노래가 네. 이렇게 서정적인 노래로 마무리가 되니까 네. 더 많이 그런 정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1번부터 6번까지 달려고. 나 좋아해.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막 일하기 싫어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참 차분하게 막 가라앉잖아요. 네. 이런 정서가 굉장히 좀 혜림님이 말씀하셨던 그 뭔가 칭찬, 위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필요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혜림님께 한번 이야기했던 거지만 이 앨범은 크게는 저의 2023부터 25년도의 감정들이지만 그냥 축소해서 하루의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이제 애니라는 곡은 집에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외로움과 불안함, 상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곡이거든요. 그 앞에서 내가 밖에서 막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하고 욕하고 막 화내고 미친 척 해보고 놀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외로움이 저를 너무 잘 대변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몇 년간의 저를. 그래서 일단 곡 배치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시면서 네. 이제 노래를 하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좀 궁금한데요. 그 사실 되게 조용한 곡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 조용함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편안함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느꼈던 그 조용함은 굉장히 불안정한 고요였거든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일단 악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대신에 그런 불안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치를 해둔 게 이 피아노에 걸려있는 플러그인들이 그 피아노 음을 계속 망가뜨리는 플러그인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막 깨진 소리가 나기도 하고 지직거리고 끊겼다가 딴딴따라따라 인트로드 나올 때 원래는 한음인데 삼연음이 돼버려요. 네. 그런 이제 좀 재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느꼈던 그런 불안정한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상실에 관한 뭐 그런 음악 같지만은 듣고 보면은 그냥 키노라고 이름을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맞아요. 키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 앞에 있는 가장 한국적인 노래라고 말씀하셨죠. 네네네. 이 노래도 처음에 설명 듣기 전까지는 이게 왜 한국적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장단이라고 하죠. 네, 리듬을 네.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한국적인 리듬이다. 그러니까 약간 K 직장인들이 들으면 참 좋아할 만한 제가 또 야근하다 일하잖아요. 온, 네. 이 노래 그래서 들으셨나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오늘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지금 몇 시까지 있는가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을 거죠. 하고 있었죠. 너무 좋은데요, 공감할 때. 아, 좋네요. 저는 사실 그 마지막 노래 애니 들으면서 아까 키노님 말씀하신 거 듣고 저는 무슨 풍경을 생각했냐면 이제 클럽에서 네네. 진짜 재밌게 놀고 새벽에 다리 타고 딱 택시를 차를 아. 타고 운전해서 돌아오면서 해가 뜰 때를 보면 기분이 참 이상해요. 맞아요. 네. 되게 예쁜데 동시에 회색 도시의 네. 그 무언가의 공허함. 그렇죠. 심지어 막 혼자 오고 있으면은 네. 더 이상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혜림님 설명을 듣자마자 퇴근길로 바뀌었어요. 강남대로 퇴근길은 한복판에 항상 쓸쓸해요. 맞아요. 그건 이제 군중 속의 고독이죠. 맞아요. 지하철역에서 예. 한 번씩 한강이 밖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가 다 고개를 들거든요. 어. 한강을 본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 순간이 너무 마법 같으면서도 너무 외로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시에서 찌들려가지고 이 잠깐 하늘 볼 시간조차 없었을까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아, 제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처음 이해했어요. 그 장면을 처음으로 제가 매치를 했어요. 아, 되게 슬픈 말이었네요. 군중 속의 고독이. 저는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도로 위를 달리는 거랑 네. 퇴근할 때 지하철에 끼어가지고 막 타고 가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차이가 없다고 없어요.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는 6번, 7번을 이어서 들은 게 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어지는 느낌도 확실하게 있고 맞아. 네네네.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 약간 좀 턱이 없어진 맞습니다.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6번 곡은 정우석 씨가 이제 참여하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이게 개인의 고민이라는 게 결국 키노 씨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창작의 고통이나 좀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각자만의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잖아요. 해방된 느낌으로. 그래서 그게 개인의 이야기에서 좀 전체의 이야기로 확장이 되고 이것을 약간 따뜻하게 치유를 해주는 듯한 나의 방식으로 약간 좀 우울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쵸. 불구하고 확장해서 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그런 의미에서 6번과 7번을 이어서 들은 게 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번부터 7번까지 듣다가 7번에서 1번 넘어가는 것도 맞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네. 제가 이 왜냐면 또 앨범 하루는 또 시작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앨범은 1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거나 아니면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 맞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근데 둘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창작가한테는 사실 밤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새벽이 더 편하고. 맞아요. 네. 워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덧붙이면 사실 제가 오늘도 워크 무대를 하고 왔거든요.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음악으로 더티보이를 표현하는 방식, 워크를 표현하는 방식과 그 무대로서 표현하는 방식이 또 달라가지고 아마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워크는 요즘 제 최애곡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느끼고 있던 감정으로 써내려고 한 가사고 그 가사에 맞는 샘플링과 리듬을 선택을 했고 그런 의미가 합쳐져서 이 워크라는 곡이 완성이 되었는데 세상에 꺼내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두 분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맞닿아서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누군가한테 너무너무 난해한 곡이지 않을까? 뭐 리듬도 난해, 뭐 제 목소리도 난해, 이야기도 막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사실 잘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좋아해주는 분들이 많은 걸 보고 나서 아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한국적이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이 좌절하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이래야지 뜬 눈으로 밤새고 그 안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분노까지가 너무나 한국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는 한국의 노동요를 넣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충북 괴산의 실제 노동요예요. 제목도 되게 재밌어요. 잘하네 못하네라는 실제 노동요인데 그 제목까지 너무나 완벽하죠. 그냥 사람들이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인정받으려고 죽어라 십몇 년 살아가는 제 모습이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제 주변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까지 공감하는 것까지가 너무 좋은 기분 좋은 결과죠 사실. 네. 전 요즘 최애곡이라고 하시길래 네. 일하기 싫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싫죠. 그리고 저보다 열심히 하는 분들 요즘 종종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계속 하고 내가 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뭔가 흥미와 재미가 있으시니까 그럼요. 노래가 또 최애가 되신 거죠. 맞아요. 이게 단순히 불행하고 어둡고 힘들기만 하는 앨범은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감정을 꺼내 보여야만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희망을 바라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앨범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처음에는 되게 하고 싶은 일이 많았나 보다. 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많고 변신을 하고 싶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맞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근데 계속 들을수록 이 안에 키노라는 사람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어둡거나 울적한 것보다는 그 미세한 밝음이 느껴지긴 해요. 뭐 네이키드라는 그러니까. 레이블 이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네. 난 찾아가는 어떤 걸 하고 싶고 내가 못했던 건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좀 탐구해 나가는 맞아요. 과정인 거고 근데 그 과정의 주된 정서가 이번 앨범에서는 약간 좀 찌듦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쉼없이 달라오셨으니까 네네. 그런 정서가 좀 많이 느껴지는 앨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약간 세게 말해서 뭐 야하다 뭐 이런 느낌들의 단어들이 많아도 그런 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렇진 것 않아요. 같아 전부 다. 나 이런 거 좋아한다 한번 외쳐보고 싶은 그런 한번 느낌. 그런 느낌이야. 네. 뭐 좋아한다니까 또 근데 뭐. 어제 뭐 한잔 하시죠. 한 잔은 너무 좋습니다. 이 앨범이 저한테 되게 뭐 여러 의미로 각별한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앨범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유는 좀 저를 되게 많이 아프게 한 앨범이지만 많이 치유해준 앨범이기도 해요. 이 앨범을 통해서 제가 꺼내지 못했던 제가 사실 지금 좀 울컥한데 제가 사실 정말 힘들었는데 네. 최근에 눈물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네요. 이 앨범을 쓸 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서 그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냥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랬는데 이 앨범을 통해서 진짜 몇십 곡을 만들어내면서 진짜 뱉어내보고 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걸 무대 위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욕도 좀 먹고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고 하면서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앨범이고 저 오늘 워크라는 곡 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 너무 잘하고 있다고 틀린 거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라고. 아버지가 뭐 좀 원래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 편이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아빠가 더 뭔가 더 잘 됐으면 뭐 아버지로서 더 널 이끌어주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는 제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항상 저 아버지 때문에 제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아직까지 성공을 못해서 우리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한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안한 거는 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제가 그게 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무대하기 진짜 3분 전에 제가 오늘 무대를 속에서 울분을 토하면서 무대를 했거든요. 그런 앨범이에요. 그냥 그때그때의 되게 네거티브하지만 어쩌면 그게 나를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이 앨범이 존재함으로써 저는 또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키노한테는 꼭 필요했던 앨범 같아요. 어쨌든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그냥 편하게 말하고 소리치는 게 한 번쯤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그 시기가 딱 온 것 같고. 근데 너무 또 잘 예쁘게 곡들을 다 뽑아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필요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한국에서만 또 할 수 있는 이게 생각이고 그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이런 정서가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무대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더 이제 키노가 표현하고 싶었던 뭔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좀 이해가 되면 조금 더 노래나 앨범 자체에 좀 더 공감을 하고 몰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게 되게 특수한 좀 어떤 형태로서 좀 글로벌 시장에서는 또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뭐 이런 정서나 뭐 아까 뭐 문자 메시지 내용도 네네.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사실 한국인이 아니면 절대 하지 못하는 너무 베를린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이야기야, 한국 네. 이야기 가사는. 제가 첫 트랙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I'm from Korea. 네. I'm still keeping label. 그냥 나 여전히 K-pop 아이돌이야. 난 여전히 한국인이야. 제가 너무 느껴요. 나는 너무 한국인이라 이 한국 그냥 제가 팝 음악을 한다고 해서 한국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도 저는 그게 팝 음악 뭐 어떤 음악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새로이 던지는 새로운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저는 사실 신랄한 비판을 좀 걱정을 하고 좀 오케이 나 오늘 상처 안 받을 거야 스스로와의 약속만 이러고 왔는데 되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오면은 비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뭐랄까 이게 이것도 저의 좀 고정관념인데요. 평론가 하면은 이거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명확히 좀 굉장히 정량적으로 이렇게 막 분석해서 좋은 점들도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사실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하실 줄 알았던 제 고정관념들. 물론 안 좋은 이야기도 하죠. 근데 좋은 점이 많은 앨범이에요. 굳이 막 안 좋은 점을 끄집어낸다기보다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 네네. 네, 저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 많이 다 느끼고 있고 네. 실제로 뭐 당연히 이걸 평가를 하자면은 또 엄격하게 또 잣대를 네. 들이대는 부분도 있겠죠. 한 3.4점. 아이 뭐 그렇게 점수를 매기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키노 씨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앨범이라는 것을 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고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사실 계속해서 이제 음악을 하시면서 네. 어떻게 좀 성장해 나갈지 발전해 나갈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꼭 필요했던 앨범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러고 끝나면 안 돼. 맞아요, 무조건 이 맞아요. 넥스트가 있어야 이게 필요한 앨범이 되는 거야. 저를 못 그만두게 하시는군요, 두 분이. 그만두실 거예요? 그만두면 안 돼요. 저 사실 한 2개월 전에 그랬거든요. 더 이상 앨범 못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거 막바지 2달 전에 한 3달 전쯤인데 그냥 음악을 관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이 창작물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명이 제 스스로 좀 안 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하기로 했고 이어가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두 분이 또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진짜 이게 과정으로 끝나면은 안 멋있어. 맞아요. 이 다음이 맞아요. 있어야 이것까지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 정말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증명해야죠. 근데 지금 이제 해소의 시간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 털어내고 나면 또 무슨 다음날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할까? 되거든요.
우리가 뭐 술 얘기 나왔으니까 네. 술 엄청 많이 마시고 다음날에 막 개워내면 다음날에 더 배고프고 음. 뭘 먹어야 되잖아 맞아. 무조건 비워낸 만큼 채워주는 맞아. 게 있어야 된다. 네. 이번에는 쏟아낼 만큼 쏟아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했고 네. 좀 자극적인 단어들 많이 사용해가지고 뭐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뭐 비꼬고 싶은 것도 있고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 보여. 이게 네. 아직 억눌려져 있긴 해. 네네. 그런 것들이 과장된 단어 사이에 아직도 그 중심은 약간 억눌려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워내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더 쏟아내던지 아니면 더 집어넣던지 뭔가 이런 과정이 되게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콘서트나 무대가 그래서 좀 더 기대되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음악으로 들어도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과감하게 맞아. 무대 위에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무대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의 앨범이었고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네, 평론가님, 도움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 근데 여기 인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